마감의 정석, 오늘 배울 정석 공식 어떤 걸까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거래량은 여전히 좀 눈에 띄게 늘지를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수는 가고요. 핵심주 위주로만 하자. 이럴 때 늘 답은 핵심주다. 가격 구간까지 좀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지요? 한마디 알려주세요. 코스피 2,500 현 8조인 유동자금, 그에 따른 전략 3가지입니다. 네. 전략 한 가지 아니었나요? 핵심주 위주로 대응 전략 세우는 것 같았는데 3가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 또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씩 좀 꼽아주세요. 네, 그동안 유동성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과 미래차 매수 전략으로 핵심 종목들 좀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8조인 유동성 시장에서 2,550까지 올라왔잖아요. 2,500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저희가 3가지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 5월 중순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었던 이 중심주 전략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시해드렸던 전략 2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2주 동안은 중심주들이 어떤 흐름이었냐면, 중심주는 덜 빠지고 주변주들이 폭탄 맞는 시장으로 시장이 흘렀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2668에서 2480대까지 한 200포인트 가까운 급락 흐름이 있었지만, 사실상 중심주는 좀 멀쩡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린 5종목은 멀쩡했고, 대신 이제 다른 종목들이 급락한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자금이 빠지면서. 근데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 8.1조입니다. 8.1조. 이게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든요. 즉 2주간에 걸친 중심주 버티기 흐름이 나온 것 가운데 주변주에서 자금이 이탈된 상태에서 다시 2,550 원위치한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그죠? 중심주만 다시 가는 시장으로 2,650, 2,700선을 향해서 갈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한 8조 원이다. 그러면은 16조에서 절반 줄어든 상태에서 유동성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돈이 더 이탈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고, 신규 자금이 더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금으로 지금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나온 것들을 잘 살펴보면 먼저 중심주들이 먼저 올라왔고요. 그죠? 반도체 중심주도 올라왔고, 배터리 중심주들이 좀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잘 보면은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낙폭주의 기술 반등이 나왔죠. 소부장도 일부 반등이 나왔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심주들은 오늘 좀 쉬는데 그 밑에 후발주들이나 주변주들이 좀 반등 흐름이 나왔고, 언택트,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 그죠? 약속이나 하듯이 낙폭주의 기술 반등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주는 버티고 낙폭주들이 기술 반등하면서 올라온 시장인데, 신규 자금이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다. 라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환율 여건이나 그 다음에 연준의 이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동성과 관련되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돈이 더 이상 붙지 않아요. 계속 8조에서 한 10조 내외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시장이 전고점만 넘어가는 구간이다. 계속 지수의 고점을 높인다. 근데 돈은 안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계속 중심주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주조차도 가격이 온 것들만. 이거는 그동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솔루션, 이 중요 가격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요거를 계속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이 붙으면은 이거는 매도 거래 대금을 넘는 매수 거래 대금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신용 물량을 더 이상 청산시키지 않고. 그러면 어디서 호재가 붙어야 되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번 구간에 추세가 유지가 됐던 애, 그리고 배터리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중심주들이 에코프로 그룹하고 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나머지 밑에 있는 주식들 쪽으로 자금이 붙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배터리나
반도체, 여기서 호재가 나오는 게 연속으로 터져야 돼요. 그래야지 신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전체 판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은 모두 이제 해피한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전체 판을 키우는 시장으로 다시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죠? 언제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냐면은 7월 말에 이런 흐름들이 한번 나왔어요. 배터리 슈팅 나왔을 때 한 10분 만에 폭등 나왔다가 확 등락했던 이런 흐름도 있었잖아요. 그 직전에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유동성 이제 3 전략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으로 좀 잡아드린 게, 65,000원짜리하고 7만원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꼬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운드의 밸류를 시장에 인정해 준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이 아무리 나와도 11만원대 정도가 붕괴가 되면 바로 매수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잠깐 쉴 수는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처럼 잠깐 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처럼 잠깐 쉴 수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도 잠깐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가 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중심주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쉬고 있는 것 가운데 낙폭주의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그냥 바이오 1등 가지면서 순환매를 노리면 되는 거고요. 이들 주식들이 만약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지금은 돈 없이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중심주가 무너지는 순간 하방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2350까지 다시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돈의 양과 크기와 그 다음에 중심주의 유동성, 요 확산 여부, 요걸 놓고서 이번 시장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좋은 말씀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석투자 전문가 김정수 전문가의 마감의 정석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쉬운 점, 유동성이 좀 아쉽다,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계신데, 과연 이 휴가 간 자금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9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조금은 전략을 다르게 주실 텐데, 지금은 일단은 중심주에 집중하자, 오늘도 이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죠.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